자, 문자 주시고요. 금주의 한 뉴스 정리하는 시사 브리핑입니다.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며칠 지났는데 하여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나눌 이야기가 초등학교 3학년 3시 학교 찬반 논쟁이에요? 네. 이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놀이 시간을 늘려서 모든 학년이 3시 이후에 동시에 하교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칭 더 놀이 학교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놀이가 있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사교육보다는 학교 안에서 최대한 교육적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취지를 들으면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찬반 여론이 확연하게 갈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봤는데 듣고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찬성을 하고 싶은데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원이나 이렇게 돌린다고는 하는데 워킹맘 엄마들은 그 이동하는 순간에도 언제든 아이들이 혼자 차량을 타야 되는 거고 좀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또 경제적인 부담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을 좀 더 많이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직 아기들이 어리니까 저학년은 엄마의 보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면 많이 피곤해하기도 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학교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사교육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고 엄마도 일하기 바쁘고 아빠도 일하기 바쁘고 회사에서 늦게 끝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이미 컸기 때문에 돌보는 손이 많이 가질 않아요. 오히려 아기 때 많이 가는데 다른 외국처럼 엄마 아빠가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써서 회사에서 일찍 끝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더 좋지. 이런 제도는 저출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들으신 것처럼 저학년생들은 좀 돌봄에 더 세심함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게 사교육을 줄이는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의견이고요. 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기에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맡아준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놀이학교를 도입해도 사교육은 그대로 이어갈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학교 시간을 굳이 늦추지 않더라도 방과 후 프로그램에 놀이가 들어간 질 좋은 과정을 개설을 한다면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사교육보다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하겠죠. 굳이 놀이학교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서 모두가 강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또 그 공교육 놀이 프로그램의 질이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사교육을 줄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학원에 가는 시간만 늦춰질 거란 주장입니다. 일단 저학년의 경우에는 고학년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고 세심함이 요구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한 교시, 1교시, 2교시 수업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40분, 45분, 50분 이렇게 다른데 그 말인즉슨 아이들이 연령별로 집중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아이들이 고학년처럼 6교시, 3시까지 학교에서 버텨야 되는 게 과연 이로운 일이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더 이상 사육하지 말라 이런 주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 어릴 적을 돌아봐도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힘들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막상 아이들 의견을 물어보면 빨리 학교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서 전국 초등학생 1000여 명에게 매일 6교시를 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78.3%가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내놓으면서 아이들 입장에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된다. 놀이학교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계신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4교시까지 아침 수업 가고 싶은지 가기 싫은지 물어본다면 그것도 싫다고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튼튼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교육도 중요한데 그 나이 때는 또 놀이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도 많고 교우관계도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업을 개설하기보다는 놀이학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데 어쨌든 이 학교라는 울타리, 규율을 지켜야 하는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있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겐 큰 부담일 수도 있다는 게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찬성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어요. 그동안 맞벌이 부부 등 고민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갈 사람도 없거나 또 집에 혼자 놔둘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을 보내죠. 요즘에 아이들 사교육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보낼 곳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야만 했던 맞벌이 놀이터 애들도 없고요 또. 그렇죠.
놀아줄 친구도 사실 없죠. 예. 그래서 부모가 퇴근할 시간까지 그 학원을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뺑뺑이 돌린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시민분도 학원을 돌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부모는 회사에 있고 아이는 각각 다른 학원에 스쿨 셔틀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요. 계속 이동하고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데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두세 군데 혹은 더 많은 학원을 전전하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게 아이들 정서에도 더 도움될 것이라는 게 이 놀이학교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예. 사실 그 고학년만 돼도 이제 마음은 좀 놓이잖아요. 10살만 넘어가도. 그렇죠. 근데 저학년 학부모는 뭐 7살, 8살 되는 어린이들을 두고선 사실 불안감도 크고 어려움도 많겠어요. 예, 실제로 직업이 있던 여성이 경력 단절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예.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시기입니다. 보험가입자 통계로만 봐도 이 시기에 여성들이 가장 많이 남편에게로 보험이 귀속되는 현상이 보여져요. 특히 2, 3월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수가 한 해 평균 8,000명을 넘는데요. 2, 3월이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에서 40대 직장 여성 15,842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나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33만 2천 명인데요. 전년보다 2천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 들어갈 때냐? 그보다 더 어릴 때는 어떻게 키우느냐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어린이집에서는 그 예전에 종일반처럼 오후 7시까지 아이들을 봐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는 4교시까지 하고 끝나기 때문에 갈 곳이 이때 딱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거죠. 속수무책이 되면서 결국에는 부모들이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간에 이제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이걸 보완하고자 싶어서 이런 방안 제시한 건데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 가능한 건가요? 일단 지금도 방과 후 학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비슷한 제도를 확대를 하는 건 충분한 준비 없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그저 시간을 늘려서 남겨두기만 한다면 아이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교사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예, 학교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유고요. 교사들 부담이 가중된다. 또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한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로 가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처럼 상담사나 보조교사의 그 보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비가 어렵다는 논리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떠올려 보시면 모든 학교가 지금 넓은 공간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그런데 편히 뛰고 쉴 공간이 없는 환경에서 놀이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제도로서 관리된다면 잘 진행될 가능성이 또 충분해 보여요. 교내 놀이시설을 일단 차근차근히 확충을 하고 스포츠 전문 강사라든지 보조 인력 등을 그 추가적으로 창출하면 일자리 창출이 또 부수적으로 예.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강원도는 뭐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 내 지금 41개 초등학교에서 놀이밥 공감학교라는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데 예. 현재 강원도 학부모들 반응이 좋습니다. 오, 예, 예. 그래서 2019년에 전체 초등학교 30%로 확대를 하고 2020년에는 모든 초등학교, 강원도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강원도의 성공 케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또 아닐 것 같기도 예. 해요. 긍정적으로 잘 시행이 된다면 많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완화될 거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이나 국가 경쟁력을 올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성장 발전인 만큼 그렇죠. 학교 시간 늦추기에 관련한 생산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잘했는데요. 예. 첫 번째 이번 주에 그 이슈였던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찬반 논쟁이었고요. 이제 그 병역 특례 관련 얘기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시안 게임 끝나고 한 주간 그 병역 특례 관한 이야기가 그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게다가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럼요.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특혜를 받게 되는 많은 선수들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지금 축구대표팀 손흥민 선수, 그럼요. 야구대표팀 오지환, 박혜민 선수인데
특히 오지환 박혜민 선수가 사실 엄청난 비난을 또 받고 있죠. 예. 이게 불씨가 되면서 병역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야구 대표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그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아시안 게임이 그 선수들 병역 면제 창구돼 버렸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오지환 예. 박혜민 선수는요, 사실 상무와 경찰청에 각각 합격을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프로 2군 경기를 뛸 수 있는 건데 두 선수 모두 입단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 게임 병역 특례를 기다려 온 건데 예. 팬들 눈에는 좀 병역 기피의 꼼수가 아니냐 이런 시선이 좀 있었고요. 예. 게다가 이번 야구 대표팀이 사실 전원을 프로 선수로 구성해서 그 다른 나라는 실업팀이나 사회인 야구팀 선수들을 집어넣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이겼다는 점에서 좀 국민들 눈살을 더 찌푸리게 만든 점이 있죠. 예.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저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이 경기 운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만은 과거에 뭐 한 4분 뛰고 경기 병역 특례 받았다. 이게 이제 물론 그 뛰는 시간에 의해서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는 그렇죠. 하지만요. 예. 이게 2012년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축구 대표팀 김기희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4분간 경기를 뛰었는데 동메달을 획득해서 병역 혜택을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력 운영 내용 측면에 따른 거기 때문에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판단을 할 수는 예. 없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듬해 4월에 병무청이 병역 혜택 기준을 입상제가 아니라 점수제로 바꾸는 개선안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체육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개선안 논의가 백지화된 거였고요. 그 이번 야구 대표팀 논란도 그렇고 그 4분간 경기 뛰었던 선수도 그렇고 여론이 그 결국 아시안 게임이 정정당당한 스포츠라기보다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긴 한 상황입니다. 예. 스포츠 정신에도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있고 해외에서도 사실 꾸준하게 좀 비난을 받아왔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평생을 운동만 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또 저희가 또 아주 그래요. 몰아가기는 또 안 예, 되는데 예. 어쨌든 분명한 건 병역 특례 혜택 받고 날개 달고 더 활약하는 선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올려 보시면 뭐 박찬호 선수, 추신수 선수, 박지성 선수 이분들이 군대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도중에 해외 진출 마감했더라면 이렇게 아시아 최고 선수가 예. 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우리 대표팀으로서도 그렇고 해외 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커리어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컸던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폐지하지 말고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 1위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경기에서 꾸준하게 활약한 선수에게 혜택 주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이 경우에 장점이 있다면 그동안의 그런 한탕주의를 없앨 수 있죠. 예. 꼭 1등이 아니어도 금메달이 아니어도 꾸준하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동시에 잠재성에 대한 평가도 또 가능합니다. 이 금메달은 면제고 은메달은 군대 가는 거 좀 이런 게 좀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최조 선수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기 네. 때문에 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대중문화계까지 병역 좀 확대하자. 마침 요즘 이제 군 병 기간도 짧아지니까 요즘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빌보드 1위한 그 방탄소년단 BTS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첫 시작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오지화는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냐. 바이올린처럼 고전음악 콩쿨 세계 1등은 면제받는데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안 되느냐 하면서 방탄소년단을 처음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데요. 예. 방탄소년단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그 안민석 의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아이돌 그룹인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요. 예. 이 팬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라면서 정치적 이용을 그만둬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좀 자극적이에요. 그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슈가 좀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이슈몰이를 떠나서 일단 여기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콩쿨과 같은 순수예술, 고전음악과 대중문화의 차별점은 어디에 둬야 하는가? 그리고 체육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 특례를 받는다면 국위선양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방탄소년단이 분명히 국위선양에 한몫하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선수 때문에 사실 한국을 여행 오거나 한국어를 배우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예. 아이돌 때문에 또 한국어를 배우고 그렇죠. 찾아오고 예. 문화 역사를 배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조하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역대급 기록들을 세우고 있고 국가로서도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요. 뭐 또 아이돌 그룹과
운동선수는 또 국가대표는 또 결이 다른 것도 확실합니다. 아이돌은 엄연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델이라는 반박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물론 운동선수들도 해외 진출하면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본인이 택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떠올려 봤을 때 운동선수가 일단 되면 좀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에만 또 올인해야 하는 풍토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인생을 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도 없고. 합숙하고 선수촌 들어가고 낙오됐을 때 인생까지 각오하면서 태극마크를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선수는 분명히 전성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체를 예민하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군대라는 공백이 생기면 그 선수 인생 커리어를 모두 끝내놓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빛낸 선수들에게는 커리어 단절만큼은 좀 피할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달 29일에 기획사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 매니지먼트 측이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게 연예인들도 예술채용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마일리지 누적 점수를 주자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연예인들에게 마일리지 누적 점수를 준다면 사실 철저히 거대한 자본으로 움직이잖아요. 대형 기획사들은. 자발적으로 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진 그 빌보드 1위라는 기록과는 전혀 다른 부수적인 차트나 행사 참여 점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또 다른 더 큰 논란을 낳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고전 음악은 어떤가요? 고전 음악. 이번에 방탄소년단 손흥민, 오지환 선수에 가려져서 그다지 이슈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요원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에 그 성적 순으로 2명, 그리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입상자 중에 그 성적이 높은 자, 그리고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그 대상인데요. 국내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주는 건 기득권의 나눠먹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경우는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는 사안인데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남자라면 갔다 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선수면은 국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그들이 노력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군 면제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이제 금메달도 따고 이렇게 국가의 위상을 또 높인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예체능 분야이긴 하지만 음악에는 기준 자체도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정비해서 그 기준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빌보드 100에 몇 위권 안에 들면 그런 병역 혜택을 주겠다 이런 기준치를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비해서 다양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이제 병역 특례를 지금까지 줬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기준들을 청문회라든지 토의를 거쳐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데 조현정 분석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지금의 병역특례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스포츠가 과거에는 그 저개발 국가의 국가적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었죠. 그때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스포츠로 뭐 권투 선수도 뭐 국위선양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스포츠 강국이 됐고 여러 분야에서도 이름을 드높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하죠. 관련 법과 기준이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병역특례라는 것 자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씁쓸했던 건 엄연히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에게도 2년의 청춘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병역특례, 군대는 가면 안 돼. 군대 여기서 빼줘야 돼.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면서 좀 이게 피해야 될 것들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사실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그런데 사람마다 그 값어치가 달리 매겨지는 듯해서 참 씁쓸했습니다. 지금의 병역특례 조항이 그런 채용문화라든가 이런 분들의 특기를 살려가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좀 면책수단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세부 조항을 좀 잘 정비를 해서 실질적 면제가 아니라 좀 복무 형태 변경의 방식
식으로 선수들을 사회 복무 요원화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전성기는 보장해주면서 30대 이후에 뭔가 다른 그렇죠. 봉사나 다른 식으로 뭐 코치로 활동을 한다든가 좋네요. 개인의 특기로서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주는 게 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초등학교 3시 하교 또 병역 특례 문제 우리 학교 아주 그 중요한 국민생활과 밀착된 문제인데 합리적인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주의 시사브리핑 뉴스 분석가 조현정